밤에 화장실 2번 이상 가시나요? 절대 나이 탓하지 마세요. 이건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대한신장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요. 밤에 2번 이상 깨시는 분들은 5년 안에 만성 콩팥병이 생길 위험이 일반인보다 2.4배 높습니다. 심근경색 위험은 1.9배, 뇌졸중 위험은 2.1배입니다. 소변 문제가 아니에요. 심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약도 필요 없고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으로 오늘 밤부터 그 새벽 화장실 횟수를 확 줄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부엌에 있는 것 딱 한 스푼이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 처음으로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어젯밤 화장실 몇 번 가셨어요? 1번이요? 2번이요? 혹시 3번, 4번이신 분도 계세요? 갔다 오고 나서 잠이 싹 달아나서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 날이 밝으신 적 있으시죠? 그 허탈함 아시잖아요. 겨우 이거 하러 깼나 싶어서요. 그러면서 이게 다 나이 탓이지 뭐 하고 포기하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난 그 생각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해결책도 있습니다. 오늘 그걸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야간요가 왜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지. 둘째, 밤에 자꾸 깨시는 진짜 원인 3가지. 셋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잘못된 대처법 5가지. 넷째, 신장을 살리는 꿀의 3가지 기적과 황금 복용법. 5째, 오늘 밤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저녁 습관 7가지. 마지막으로 신장에 좋은 우리 전통 음식들까지 빠짐없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에 갈수록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야간요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야간요라는 건 밤에 주무시는 동안 소변이 마려워서 잠에서 깨는 현상을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밤에 1번 이하로 화장실을 가시는 건 정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2번 이상 깨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몸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을 가시는 분이 전체의 62%에 달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6명이 넘는 거예요. 서울에 계시든 부산에 계시든 도시에 계시든 농촌에 계시든 우리나라 어르신이라면 정말 공통적으로 겪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만 이 고통을 겪고 계신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나이 들면 으레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넘기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화장실 가는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아요. 밤에 2번, 3번씩 잠에서 깨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이 진짜로 회복되는 건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 깊은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캔 낮 동안 손상된 세포들이 복구됩니다. 그런데 화장실 때문에 잠이 끊기면 이 귀중한 회복 과정이 중간에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셔도 개운하지가 않고 낮에 계속 피곤하시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감기도 자꾸 걸리시는 겁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보약을 야간요가 빼앗아 가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야간요가 심혈관 질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한심장학회 연구 자료에 따르면 야간요 횟수가 많을수록 야간 고혈압, 즉 자는 동안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자는 동안 혈압이 10에서 15mm 수은주 정도 떨어져야 심장이 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야간요가 있는 분들은 이 혈압이 밤에도 안 떨어지고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심장이 밤새 쉬지 못하고 과부하 상태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디로 가겠어요? 심근경색, 잠노 뇌졸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이 밤에 제대로 쉬어야 다음날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데 야간요 때문에 밤새 일을 하니까 신장도 점점 지쳐갑니다. 이게 만성화되면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통계에서 야간요가 심한 분들은 5년 안에 만성 콩팥병이 생길 위험이 일반인보다 2.4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닌 거죠.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 만났던 분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술래 할머니라고 74세 되시는 분인데요. 처음 오셨을 때 밤에 5번씩 화장실을 가신다고 하셨어요. 한 번 깨면 최소 30분에서 40분은 잠을 못 이루시니까 실제로 주무시는 시간이 3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낮에는 너무 피곤하셔서 밥 먹다가 졸리고 TV 보다가 조시고 그러다 보니 낮에 주무시고 밤에 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계셨어요. 손주들이랑 나들이를 하시고 싶어도 몸이 너무 무거워서 못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내 팔자지 뭐 하고 포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절대 팔자가 아닙니다. 원인이 있고 해결책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왜 밤마다 화장실을 가게 되는지 그 원인을 하나씩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 몸속 소변 조절 공장, 즉 항긴요 호르몬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자는 동안 소변을 덜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는 특별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항긴요 호르몬, 이게 영어 약자로 ADH라고 하는데요. 이 호르몬이 밤에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분비되면서 콩팥에다가 지금은 밤이니까 소변 생산을 줄여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덕분에 정상적으로는 밤에 자는 동안 소변 생산량이 낮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야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호르몬도 나이를 먹는다는 겁니다. 60대, 70대로 접어드시면서 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생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밤이 되면 이 공장이 풀가동을 해서 소변을 확실하게 줄여줬는데 이제는 힘이 빠져서 밤인지 낮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소변이 낮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 논문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이 호르몬의 야간 분비량이 40대와 비교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공장이 절반밖에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밤이 되면 그 수도꼭지를 잠가야 물이 안 나오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수도꼭지를 잠그는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완전히 잠기지가 않으니까 밤새 물이 졸졸 흘러서 방광에 차는 거예요. 차면 비워야 하니까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왜 이렇게 되는지 납득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소변 문제에서 끝나지 않아요. 신장이 밤새 소변을 계속 만들면서 야간 근무를 하니까 신장에 미세한 혈관들에 무리가 생깁니다. 정수기 필터가 쉬지 못하고 밤낮 없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필터가 막히거나 손상되겠죠. 우리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가 몇 년씩 반복되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동철 어르신이라고 69세 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소주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는 분인데 신장 수치가 안 좋게 나왔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안 마시고 안 피우는데 왜 신장이 나빠진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여쭤보니까 밤에 서너 번씩 화장실을 가신 지가 이미 7년이 넘었더라고요. 7년 동안 신장이 밤새 야근을 한 겁니다.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죠. 술, 담배만 신장을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만성적인 수면 중 신장 과부하가 아주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신장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원인 이해되셨죠? 소변 조절 호르몬이 나이 들면서 힘이 약해진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원인은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시는 건데요. 바로 밤사이 혈당 불안정입니다. 저는 당뇨도 없는데 혈당이 왜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뇌와 심장을 비롯한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들은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에너지가 계속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식사가 저녁 6시나 7시였다면 새벽 2시, 3시쯤이 되면 혈액 속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이때 우리 뇌가 에너지 비상 상태라고 인식하거든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고 있는 몸을 강제로 깨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뇌가 몸을 깨울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방광에 자극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야, 방광아, 지금 꽉 찼다. 빨리 비워야 해.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당연히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뇌가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려고 여러분의 잠을 강제로 깬 거라는 말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연구팀에서 야간 저혈당과 야간뇨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60대 이상에서 야간 혈당 저하가 나타나는 시점과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상당히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가 가볍거나 이르셨던 날, 개인 또는 낮에 활동량이 많아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신 날, 야간뇨가 더 심해지는 패턴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화장실 다녀오신 후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신이 오히려 더 또렷해지셔서 잠이 안 오는 경험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뇌가 비상가동을 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김복순 할머니라고 70이 새 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당뇨 판정은 안 받으셨는데 밤에 3번씩 깨신다고 오셨어요. 공복 혈당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으셨는데 연속 혈당 측정기를 3일간 달아드렸더니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혈당이 70 이하로 내려가는 게 뚜렷하게 잡혔습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화장실을 가셨던 거예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니까 해결책도 명확해졌죠. 자, 2번째 원인, 야간 혈당. 저하가 뇌를 자극해서 방광을 건드린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이제 3번째 원인입니다. 이건 어쩌면 첫 번째, 2번째 원인보다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밤을 방해하는 원인일 수 있어요. 바로 낮 동안 다리에 쌓인 수분이 밤에 신장으로 몰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녁 무렵에 양말 자국이 눈에 띄게 패이거나 신발이 꽉 끼는 경험 하시나요? 특히 오래 앉아 계시거나 서서 일하신 날에 그런 경험 많으시죠? 이게 바로 하지부종, 그냥 다리 부기인데요. 중력 때문에 낮 동안 우리 몸의 수분이 아래쪽, 즉 다리 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침대에 딱 누우시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서 있을 때 아래에 있던 이 수분들이 중력이 사라지면서 서서히 온몸으로 다시 퍼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심장과 신장 쪽으로 많은 수분이 몰려들어요. 낮에는 다리에 가만히 있던 물이 밤에 신장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이거를 의학적으로 다리 부종의 재분배 현상이라고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순환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하지 부종이 있는 분들은 눕고 나서 약 9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소변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든 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첫 번째 화장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심장 기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이 현상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중 고혈압 유병률이 63%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간뇨와 심혈관 건강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리에 쌓였던 수분이 500ml에서 많게는 1리터까지 되기도 한다고 하대요. 생수병 하나에서 2개 분량이 밤새 소변으로 변하는 거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 수면 중에 숨이 멈추는 느낌이 드신다는 분들 계시나요?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도 야간뇨가 심해집니다.
수면 중에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면 심장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심박 나트륨인요 펩타이드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게 소변을 더 많이 만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들이 밤에 화장실도 자주 가시게 되는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황재호 어르신이라고 70세 되시는 분인데 부인분이 옆에서 자다가 숨이 멈추는 것 같아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셨어요. 수면다원 검사에서 중증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으셨고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셨더니 야간요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이분처럼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은 전문의 선생님과 꼭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겐 항인요, 호르몬이 나이 들면서 약해지는 문제. 둘째, 야간 혈당이 떨어져서 뇌가 방광을 자극하는 문제. 셋째, 낮에 다리에 쌓였던 수분이 밤에 신장으로 몰리는 문제. 이 3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니까 밤에 화장실을 이렇게 자주 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원인을 정확하게 아셨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들, 오히려 야간요를 더 악화시키는 잘못된 습관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나쁜 방법부터 버리셔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거든요. 잘못된 대처법 첫 번째입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다고 저녁부터 물을 아예 안 드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쓰시는데요. 직관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역효과가 납니다. 왜냐면 수분을 너무 줄이면 소변의 농도가 아주 진해지거든요. 이 진하고 독한 소변이 방광 점막을 날카롭게 자극합니다. 방광이 예민해지면 소변이 아주 조금만 차도 비상신호를 뇌로 보내요. 결국 소변량은 줄었는데 화장실 횟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연구에서도 과도한 수분 제한이 방광 자극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물은 잠들기 2시간 전까지는 드시되 그 이후에는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완전히 끊으시는 건 금물이에요. 두 번째 잘못된 대처법입니다. 저녁에 반주 한잔 하시는 겁니다. 잠이 잘 안 온다고, 긴장이 풀린다고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알코올이 일시적으로 졸음을 유발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 알코올이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항긴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겁니다. 첫 번째 원인에서 항긴요, 호르몬이 나이 들면 원래부터 약해진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술을 마시면 그나마 남아있던 호르몬 분비도 뚝 떨어지는 거예요. 소변 공장이 밤새 미쳐 날뛰는 겁니다. 게다가 알코올이 방광 근육도 직접 자극해서 예민하게 만들어요. 잠이 잘 오게 하려고 마신 술이 오히려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드는 아이러니. 대한빈뇨기과학회에서도 야간요가 있으신 분들은 취침 전 음주를 삼가시도록 명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대처법입니다. 마려운 느낌이 조금만 와도 바로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시는 겁니다. 이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화장실을 미루다가 봉변당하실까봐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습관이 방광을 점점 더 예민하고 나약하게 만들어요. 방광도 근육이거든요. 방광 근육이 소변이 조금만 차도 비워야 한다는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 상태가 그 방광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방광의 최대 용적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조금만 차도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참는 훈련, 방광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에 1번 정도가 적당한 간격이에요. 물론 심하게 무리하시면 안 되지만 조금씩 참는 시간을 늘려가시는 게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잘못된 대처법입니다. 이걸 다 내 팔자라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시는 겁니다. 동네 친구들도 다 그렇다고 나이 들면 당연한 거요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같은 나이라도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과 방치하시는 분들은 야간요 빈도에서 40% 이상 차이가 납니다. 몸이 그렇게 설계된 게 아니에요. 관리하면 달라집니다. 포기하시는 순간 몸은 더 빠르게 나빠집니다. 5번째 잘못된 대처법입니다.
수면제나 안정제를 드시는 겁니다. 약으로 잠을 억지로 끌어당기시는 건데요. 이런 약들은 뇌를 강제로 끄는 방식이라 낙상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밤에 화장실 가시려다가 넘어지시면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 이후에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은 정말 필요한 경우에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처방받아 드시는 게 맞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자연적인 방법을 먼저 충분히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5가지 잘못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본인이 하고 계신 것들이 몇 가지나 되시나요? 해당되시는 게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론 중에 본론, 오늘 이 강의의 핵심으로 들어갈 시간이 됐습니다. 지긋지긋한 야간뇨를 줄이고 지쳐있는 신장을 다시 살려주는 비결을 드디어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꿀입니다. 에이, 꿀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흔한 꿀 한 스푼이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왜 꿀인지, 인지 무슨 원리인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 들으시고 나면 정말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꿀이 우리 몸에서 하는 첫 번째 기적은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서 가짜 비상신호를 끄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에서 새벽에 혈당이 떨어지면 뇌가 방광에 가짜 신호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꿀 속에 들어있는 천연당분이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해결합니다. 꿀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약 1대 1.2에서 1.3 비율로 들어있어요. 이 2가지 당분의 성질이 다릅니다. 포도당은 빠르게 흡수되어서 즉각적으로 혈당을 올려주고 과당은 훨씬 천천히 흡수되면서 밤새 꾸준하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요. 장작불과 같아요. 설탕이 신문지 같다면 신문지는 확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잖아요. 꿀의 천연 당분은 참나무 장작 같은 거예요. 천천히 은은하게 밤새 타오릅니다. 덕분에 새벽에 혈당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걸 가져요. 뇌가 에너지 비상 상태라고 느끼지 않으니까 방광에 가짜 신호를 보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논문에서도 취침 전 소량의 천연 당분이 야간 저혈당 발생 빈도를 의미 있게 줄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꿀의 2번째 기적은 신장의 필터를 청소해주는 항산화 물질의 역할입니다. 꿀 속에는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카탈라아제를 포함한 항산화 효소가 무려 180가지 이상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혈관을 타고 신장으로 가서 미세한 필터 기능을 하는 사구체와 세뇨관 주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스케일 제거제를 넣어서 막힌 관을 뚫어주는 원리와 비슷해요. 신장 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 순환을 개선해서 신장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신장이 낮에 제 기능을 잘 해주면 낮에 수분과 노폐물이 제대로 처리되니까 밤에 신장이 야근할 이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동물 실험 경험 결과에서 천연꿀의 폴리페놀 성분이 신장 기능 지표를 유의미하게 개선시켰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산화 성분들은 피부에도 아주 좋아요. 신장이 깨끗하게 독소를 걸러주면 그 독소가 피부로 나오지 않으니까 피부도 맑아지고 붓기도 빠집니다. 오영숙 할머니라고 73세 되시는 분인데 신장 때문에 오셨다가 꿀을 드시고 한 달 후에 오셨는데 얼굴이 확 맑아지셨더라고요. 손주들이 할머니 요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하고 물었다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꿀의 3번째 기적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방광 과민을 줄이는 겁니다. 낮에는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우리를 활동 상태로 유지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우리를 이완 상태의 수면 상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전환 스위치가 잘 안 돌아가요. 밤이 돼도 몸이 계속 긴장 상태로 있으니까 방광도 긴장해서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과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꿀 속의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몸 안에서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잖아요. 꿀을 드시면 이 수면 호르몬의 전구체가 공급되는 셈이에요. 거기다가 꿀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 효과를 발휘합니다. 방광 근육도 당연히 이완됩니다. 방광이 부드럽게 이완되면 조금만 차도 비상벨 울리던 게 진짜 꽉 찰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장 박동도 차분해지고 혈압도 안정되고 몸 전체가 진짜 밤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니까 꿀 한 스푼이 야간뇨를 줄이는데 이렇게 효과적인 겁니다. 단순히 달콤한 게 아니에요. 뇌, 신장, 자율신경 세 가지를 동시에 안정시켜주는 완벽한 조합이에요. 실제로 최성자 어르신이라고 66세 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밤에 4번씩 깨시던 분이에요. 꿀 한 스푼을 잠들기 전에 드시기 시작하시고 첫째 주에 2번으로 줄었고 둘째 주가 되니까 어떤 날은 한 번만 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고 예전에는 아침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일어나는 게 기대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족분들도 아버지 얼굴빛이 좋아졌다고 하셔서 정말 흐뭇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꿀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황금 복용법 말씀드릴게요. 이게 진짜 핵심이니까 메모하시면서 들어보세요. 가장 먼저 꿀의 종류를 잘 고르셔야 합니다. 마트에 가보시면 꿀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진 나죠? 비싼 꿀과 싼 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진짜 천연 벌꿀인지 아니면 설탕물을 먹여서 만든 사양 벌꿀인지의 차이입니다. 사양 벌꿀도 법적으로는 꿀이라고 팔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항산화 효소, 플라보노이드, 갬 미네랄 같은 유효 성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설탕물을 드시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천연 꿀을 고르실 때 팁을 하나 드리면요. 제품 라벨 뒷면에 탄소동 유원소비라는 항목을 찾아보세요. 이 숫자가 마이너스 22.5보다 작은 것, 즉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4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게 진짜 꽃에서 얻은 천연 꿀이라는 증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 수치로 천연꿀과 사양꿀을 구분합니다. 꿀의 종류는 아카시아 꿀, 밤꿀, 자파꿀 다 좋습니다. 부드러운 향을 원하시면 아카시아 꿀이 좋고 미네랄이 풍부한 것을 원하시면 밤꿀이 좋습니다. 밤꿀에는 철분과 칼륨 함량이 특히 높아서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꿀을 드시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들기 딱 30분에서 40분 전이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실제로 수면일 단계에 들어가는데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꿀을 드시면 그 천연 당분이 흡수되어 뇌에 도달하고 이 안정 신호를 보내는데 딱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일찍 드시면 새벽에 효과가 다 사라지고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30분에서 40분 전 이걸 기억해 두세요. 스마트폰에 알람을 맞춰 놓으시면 편하게 실천하실 수 있어요. 양은 딱 한 스푼입니다. 티스푼으로 소복하게 하나 약 5ml 정도예요. 이게 적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더 드신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2-3스푼 이상 드시면 혈당이 너무 높아졌다가 급격히 내려가는 반동이 올 수 있고 소화기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히 한 스푼만 드세요.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꿀을 드실 때 물에 타지 마시고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으신 후 혀 밑에서 천천히 녹여 드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혀 밑에는 설화정맥이라는 혈관이 있어서 여기서 흡수되면 위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흡수 속도가 훨씬 빠르고 또 왜 뼈도에 도달하는 시간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물을 함께 마시면 잠들기 전에 수분이 추가로 들어가서 방광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물 없이 그냥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꿀을 드실 때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뜨거운 물에 풀어 드시지 마세요. 꿀을 60도 이상의 물에 섞으면 열에 의해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됩니다. 그냥 설탕물이 돼요.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고 싶으시다면 40도 이하의 물에 타셔야 합니다. 그냥 떠드시는 게 가장 좋고 꼭 물에 타서 드시겠다면 1000보다 약간 낮은 온도의 물을 쓰세요. 둘째, 금속 숟가락으로 꿀을 드시지 마세요. 꿀의 약산성 성분이 금속과 반응할 수 있어요.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꿀을 드신 직후에 바로 양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입안에서 혀를 통해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최소 10분 이상 기다리신 다음에 양치를 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걱정되시죠? 혈당 조절이 안 되시거나 이미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꿀 대신 아몬드 7알을 드세요. 아몬드 7알에는 약 5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마그네슘이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거기다가 아몬드의 불포화 지방산이 밤사이 혈당을 아주 완만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혈당 급강에 의한 야간뇨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신장 수치가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꿀의 칼륨 성분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거나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드세요. 자, 꿀의 황금 복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꿀과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배로 좋아지는 저녁 생활 습관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시습관들이 세 번째 원인인 하지 부족 문제와 전반적인 신장 건강을 같이 해결해 줍니다. 첫 번째 저녁 습관은 식사 후 가벼운 산책입니다. 저녁을 드신 후 30분에서 40분 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너무 힘들게 운동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동네를 가볍게 한 바퀴 도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다리에 쌓여있던 수분을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수분이 저녁에 이미 어느 정도 순환이 되면 밤에 누웠을 때 신장으로 갑자기 몰리는 수분의 양이 줄어들거든요. 장기철 어르신이라고 68세 되시는 분이 저녁 산책을 시작하신 지 2주 만에 야간뇨가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는데 부인분과 함께 나가시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저녁 습관은 다리 올리기입니다. 저녁에 TV를 보실 때나 쉬실 때 소파에 앉으셔서 다리를 쿠션이나 베개 위에 올려놓으세요. 심장보다 높이 올리시는 게 포인트예요.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이렇게 하셔도 다리에 쌓인 수분이 중력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순환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잠들기 전에 수분의 재배치가 미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밤에 눕고 나서 신장으로 수분이 급격하게 몰리는 현상이 줄어들어요. 비용도 전혀 들지 않고 집에 있는 쿠션 하나면 됩니다. 세 번째 저녁 습관은 저녁 식단 조절입니다. 우리 한식이 맛있기로는 세계 최고인데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게 사실이에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젓갈류 같은 짠 음식을 저녁에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이 나트륨 농도를 맞추려고 수분을 잡아두거든요. 그러면 부종이 더 심해지고 야간뇨도 심해집니다. 저녁에는 맑은 국물 요리나 나물 위주로 드시고 찌개를 드시더라도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나트륨 목표량을 2000mg 이하로 줄이시면 2주에서 한 달 안에 부기가 눈에 띄게 빠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저녁 습관은 잠들기 전 방광 비우기 루틴입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30분에서 40분 전에 화장실을 한번 다녀오세요. 그게 꿀을 드시기 전이죠. 그리고 양치를 다 하시고 침대에 누우시기 직전에 한 번 더 다녀오세요. 방광을 최대한 비워두고 주무시는 거예요.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방광을 깨끗하게 비워두시면 방광이 가득 차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밤에 깨시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5번째 저녁 습관은 수면 환경 관리입니다.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시면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너무 따뜻하면 자율신경이 불안해져서 방광도 덩달아 예민해지거든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너무 낮추지 마시고 겨울에는 전기장판을 너무 뜨겁게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놓으세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드는 시간을 늦추고 수면의 깊이를 얕게 만들거든요. 취침 전에는 조명을 조금 낮추시고 조용한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몸을 이완시켜 드리는 게 좋습니다. 6번째 저녁 습관은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잠들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종아리를 발목 방향에서 무릎 방향으로 즉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종아리 근육과 정맥을 통해 낮에 고인 수분이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족욕을 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다리 부기도 빠지고 수면도 더 잘 오게 됩니다. 다만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혈관을 과도하게 확장시켜서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니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이 딱 좋습니다. 7번째 저녁 습관은 카페인 시간 관리입니다. 커피나 녹차, 홍차를 즐겨 드시는 분들 계시죠? 카페인의 반감기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됩니다. 오후 2시에 커피 한 잔 드시면 저녁 8시에도 카페인 절반이 아직 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수면을 방해하고 방광을 자극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없는 음료로 바꿔보세요. 루이보스차,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것들이 좋아요. 특히 옥수수 수염차는 이뇨 효과가 있어서 낮에 수분을 잘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저녁 이후에는 이런 차도 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7가지 저녁 습관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한꺼번에 다 시작하려고 하시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딱 2가지만 먼저 시작해 보세요. 꿀 1스푼과 저녁 산책. 이것만 먼저 2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리 올리기를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종아리 마사지를 추가하시는 식으로 천천히 하나씩 쌓아가시면 됩니다. 습관은 한 번에 많이 만들려다가 다 무너집니다. 하나씩 천천히가 진짜 비결이에요. 우리 함께 시작해봐요. 이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우리 전통 음식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수입 식품이 필요 없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드셔오던 음식들 안에 이미 답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팥입니다. 동짓날 팥죽, 설날 팥치루떡. 우리 조상들이 팥을 오래전부터 드셔온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이뇨 작용을 도와서 낮 동안 몸속에 쌓인 수분과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배출시켜줍니다. 낮에 수분이 잘 빠지면 밤에 신장이 야근할 이유가 줄어들겠죠. 팥을 삶은 물을 낮에 1~2잔 마시거나 팥밥을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저녁보다는 점심 전에 드시는 게 야간뇨 관리에 더 도움이 됩니다. 2번째는 늙은 호박입니다. 산후조리에 호박죽을 먹이는 이유가 몸속 수분과 독소를 빼주기 때문이거든요. 호박에는 칼륨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부종을 빼주고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다리가 잘 부으시는 분들은 낮에 호박죽이나 호박나물을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3번째는 마늘입니다. 우리 한식의 기본 재료죠.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하고 혈액 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면 신장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생마늘을 직접 드시면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볶거나 익혀서 드시는 게 좋고, 된장이나 나물에 들어간 마늘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4번째는 검은 콩, 서리태입니다.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신장의 미세 혈관을 보호하고 세포 노화를 늦춰줍니다. 매일 아침 한 줌씩 볶아서 간식으로 드시거나 콩물을 드시면 좋아요. 5번째는 연근입니다. 연근에는 타닌과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와 함께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연근조림, 연근전, 연근탕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씹는 맛도 좋아서 어르신들이 즐기기에 좋습니다. 반대로 저녁에 피하셔야 할 음식도 말씀드릴게요. 수박이나 참외 같은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은 저녁에 드시면 밤에 소변량이 많아집니다. 과일은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매운 음식도 저녁에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캡사이신이 방광 점막을 직접 자극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분들이 매운 음식을 정말 좋아하시지만 저녁만큼은 조금 덜 맵게 드시는 게 밤에 편안하게 주무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짠 음식, 저녁 술은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의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야간요의 세 가지 원인은 첫째, 항인요, 호르몬이 나이 들면서 약해지는 문제, 둘째, 야간 혈당이 떨어지면서 뇌가 방광을 자극하는 문제, 셋째, 낮에 다리에 쌓인 수분이 밤에 신장으로 몰리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되는 5가지 실수는 저녁에 물을 완전히 끊는 것, 저녁에 술을 마시는 것, 조금만 마려워도 바로 화장실 가는 것,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이었어요. 해결책의 핵심은 잠들기 30분에서 40분 전, 진짜 천연꿀 티스푼 한 스푼을 물 없이 혀 밑에서 녹여 드시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몬드 7알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가지, 저녁 습관, 저녁 산책, 다리 올리기, 식단 조절, 취침 전 방광 비우기, 수면 환경 관리, 종아리 마사지, 카페인 타이머 관리를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하셨는데도 야간요가 전혀 개선이 안 되시거나 오히려 더 심해지신다면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 주세요. 특히 소변에 혈액이 섞이거나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거나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갑자기 소변 참기가 힘들어지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야간요가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감, 신부전 같은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 꼭 활용하세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잖아요. 이런 좋은 혜택을 그냥 지나치시면 정말 아까운 겁니다. 신명이 어르신이라고 67세 되시는 분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처음 오셨을 때 밤에 3번씩 화장실을 가셔서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낮에도 항상 머리가 무겁고 집중도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어있고 처음에는 이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당하고 아닌가요? 하시면서 반신반의하셨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꿀 한 스푼의 저녁 산책, 다리 올리기, 식단 조절을 함께 시작하셨는데요. 사흘째 되던 날 밤에 3번에서 2번으로 줄었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일주일째에는 어떤 날은 1번만 깨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주가 지나고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선생님,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덜 부어 있어요. 피부가 맑아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정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가족들도 어머니가 젊어지신 것 같다고 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치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을 되찾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느라 내 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오셨죠. 이제는 자기 자신한테 좀 더 친절하게 대해 드셔도 됩니다. 자기 전에 드시는 그 꿀 한 스푼이 단순히 잠을 잘 자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던 내 몸아, 오늘 밤은 편하게 쉬어라 하고 스스로에게 드리는 가장 달콤하고 따뜻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신장이 밤새 쉬고 나면 내일 아침 여러분의 몸은 오늘보다 훨씬 가벼울 거예요. 얼굴 붓기도 빠지고 피부도 맑아지고 낮에 활력도 넘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신장이 건강해졌다는 증거예요. 오늘 배우신 것 딱 2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꿀 한 스푼과 7가지 저녁 습관.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달라지시면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요. 주변에 밤에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부모님, 형제, 이웃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가 밤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이 정보를 함께 나눠요. 사랑하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댓글에 오늘 밤부터 꿀 한 스푼 시작합니다 하고 다짐 하나만 남겨주셔도 좋아요. 2주 후에 몸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오늘 밤은 화장실 걱정 없이 꿈도 안 꾸시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